안녕하세요. 은하 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에 관한 반가운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님이 임영웅님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언급이 됐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소식과 함께 방송인의 부모님이 임영웅님의 찐팬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 소식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은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영웅님이 부른 그날들 영상이 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굉장하죠? 유튜브 채널에 지난 10월 16일에 공개한 임영웅님의 그날들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영상이요. 22일날 조회수 6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10월 15일에 사랑의 콜센터는요, 보컬의 신특집이었고요. 또 김광석님의 그날들 무대를 담았는데요. 임영웅님은요, 무대에 앞서 좀 긴장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무대가 시작이 되자마자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또 한 번 시청자들에게 가슴 뭉클한 최고의 감동을 안겼죠. 또 이 노래를 임영웅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서 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날 이제 그날들을 임영웅님만의 재해석으로 불러내면서 또 역대급 무대를 펼쳤는데요. 이 노래를 들은 임태경님이 노래에 정서를 담는 것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임태경님은요, 음반을 발표를 했었고요. 또 뮤지컬 업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영님이 그날 바로 코앞에서 임영웅님의 라이브 하는 것을 보고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칭찬을 한 것이죠. 팬분들은요, 첫 소절의 장인, 감성 장인, 명품 보이스, 명곡을 다시 듣게 되어 굉장히 감동적이다. 어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지 최고의 감동입니다. 들을수록 명곡. 김광석님이 제대로 잘한다 칭찬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감탄을 제안했습니다. 그날들 노래는요, 뮤지컬로도 선보인 곡입니다. 은하스타는 공연을 직접 들었었는데요. 김광석님의 노래로 이제 뮤지컬이 꾸며진 무대입니다. 임영웅님이 좀 뮤지컬 노래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죠. 또 뮤지컬 넘버 또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임영웅님이 뮤지컬을 도전을 한다면 그날들의 주인공을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좀 코로나 때문에 뮤지컬 업계도 조금 조용조용한 상황인데요. 좀 코로나가 사라지면 임영웅님을 좀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그맨 박성광 아내 이소리님이 이제 시어머니와 한 이야기에서 시어머님이 임영웅님의 찐팬임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SNS에 어머님이 바라주셔서 다행이다. 휴. 이렇게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임영웅님 찐팬 JGS 여사님이라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시어머니가 이제 임영웅님의 찐팬인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박성광님은요, 방송사에서 임영웅을 만나면 사인과 사진을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드리려고요. 이렇게 연예인의 부모님까지 임영웅님의 찐팬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던 임영웅님 특집 기사, 좀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마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요, 바로 슈퍼스타 되기였습니다. 미스터트롯 참가 전에 무명 가수였던 임영웅님은요, 이제 1년 뒤에 슈퍼스타가 됐죠. 미스터트롯 공연 실황과 비하인드 영상을 담은 영화 미스터트롯 더 무비 온라인 제작 보고회에 참석을 한 임영웅님은요, 1919년에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1년 만에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얼마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스타 영웅아, 내가 지금쯤은 슈퍼스타가 되어 있을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에 내년 이맘쯤 영웅이에게 라는 내용으로 느린 우체통으로 붙였던 편지가 이제 1년 만에 도착을 한 것이죠. 임영웅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슈퍼스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내 바람으로 썼던 건데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지요. 모두 팬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차례 말해도 부족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웅시대 사랑합니다. 라고 밝혔죠. 이때 임영웅의 말을 듣고 수많은 팬들이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사랑의 콜센터 트롯 친구를 소개합니다 편에서는요. 임영웅님의 친구로 등장한 정명규님이 임영웅님을 존경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웅이 형은 나는 트롯계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계속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명 시절부터요. 그때는 어떻게 성공할까 했는데 지금 보면 성공했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멋진 형입니다.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은하스타가 미담 시리즈 3편을 연속을 기획을 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명규님도 임영웅님에게 존경한다는 표현을 썼네요. 임영웅님이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요.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미래의 성공을 의심치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한 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바로 방청객이 아닌 가수로 무대에 서기였는데요. 미스터트롯 종료 후에 이제 임영웅님과 톱7은 부르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출연을 했습니다. 대기실을 찾은 임영웅님은요. TV로 보던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설레서 밤잠도 설쳤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 지인을 통해서 부르의 명곡 방청객으로 온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인이고 또 알려지지 않은 무명 가수였기 때문에 나는 언제쯤 저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의 명곡에 이제 임영웅님이 출연한 것이죠. 너무나도 행복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당시에 솔직한 심경을 털어냈는데요. 이제 임영웅님은요, 히든싱어의 방청객으로 갔던 과거사도 고백을 했죠.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뽕숭악당에서 백지영님과 함께 잊지 말아요를 불렀던 것을 언급을 하면서 백지영님과 만났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님은 백지영 누나와 같이 촬영을 했던 때는 7, 8년 전이에요. 히든싱어 방청을 갔었습니다. 백지영 레전드는 당연히 가수로 출연을 했고요. 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백지영 누나와 듀엣을 하게 될 줄은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임영웅님은요. 2016년에 전국 노래자랑 참가자로 무대에 서면서 송혜님과 인연을 맺었죠. 포천의 영웅 임영웅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소개를 한 임영웅님은 일소일소 일로일로로 최우수상을 받았죠. 당시에 26살인 임영웅님은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도구 제조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할 때 쓰는 퍼프인데요. 이제 그것을 임영웅이 만든 것이죠. 이제 어려웠던 생활고를 털어놨는데요. 어려웠던 순간에도 항상 가수의 꿈을 잃지 않고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를 한 것이죠. 이때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제 임영웅님이 이것을 계기로 열심히 더 했고 또 전국 노래자랑 포천편에 초대 가수로 출연을 하여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영웅님이 버킷리스트를 다 이룬 것이죠.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또 누구보다도 노력을 한 임영웅님의 모습입니다. 한 기업의 회장이 임영웅님과 나훈아님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사연에서 언급이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덕신하우징의 김명환 회장님의 꿈이 이제 가수였다고 합니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 가수의 꿈을 품고 또 자수성가로 이룬 덕신하우징 김명환 회장님은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인기를 얻는 게 목표가 아닌 이제 어려운 가수들을 도와주고 또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요. 트로트계 키다리 회장님으로 불리운다고 하네요. 이른의 나이에 이제 드디어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중견기업을 일구면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을 하다가 자신의 삶과 열정을 담은 노래를 발표를 함으로써 트로트계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기부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2010년부터 기부를 시작해서 2019년도는요, 이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작은 나무를 이제 무성하게 키우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한다는 철학을 담았는데요. 또 음원 수입 또한 전액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환님이 생각하는 가수의 성공 궤도는 어디일까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뭐 하나 붙들면 끝을 내는 성격이다. 이 상태로 절대 멈추지 않고 가수로 승부를 걸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래를 임영웅, 나훈아처럼 잘하는 게 아니니 구수한 방향으로 잡은 겁니다. 구수한 방향으로는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재치있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인터뷰에서 좀 주목을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여웅님과 나훈아님을 함께 언급을 했다는 것인데요. 누구나 트로트 하면 딱 떠오르는 별이 되었다는 뜻이죠. 전에는 트롯의 최고봉 하면 누구나 나훈아님을 떠올렸습니다. 이따금씩 나훈아님과 남진님을 동시에 언급을 하거나 과거의 라이벌이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곤 했는데요. 또한 남자와 여자 트롯의 큰 별을 논하면 항상 나훈아님과 이미자님이 거론이 되곤 했죠. 태진아, 송대관, 장윤정님 등등 굉장히 많은 트롯 대스타들이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트롯 최고의 별은 언제나 나훈아님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송 출연을 거의 하지 않아도 공연을 안 해도 최고의 스타라는 인식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연배가 지긋하신 기업의 회장님이 그것도 트롯 가수로 데뷔할 정도로 트롯 가요계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임영웅과 나훈아님을 동시에 언급을 한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이 기업의 회장님이 보기에도 트롯의 큰 별이 이제 임영웅과 나훈아님이란 걸 의미하죠. 트롯 하면 임영웅님과 나훈아님이 같이 언급이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홍보 캐릭터 이름을 테스영과 영웅이로 지어서 홍보를 했죠. 테스영은 나훈아님의 노래입니다. 이렇듯 국가기관에서도 홍보를 할 때 트롯의 최고봉인 나훈아님과 임영웅님의 캐릭터를 쓰고 있습니다.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임영웅님이 나훈아님처럼 오래 노래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노래로서 치유를 하는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고 삶을 담은 노래를 선물할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이 가진 장점은요. 단지 듣기 좋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로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주는 감동의 장인이란 점이죠. 듣기 좋기만 한 노래를 하는 가수는 단시간에 정상의 자리에 오르지만 롱런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에 임영웅처럼 듣는 사람들의 삶 자체를 위로하는 가수는 가수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특별한 점이 임영웅을 나훈아님과 동시에 언급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하스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